어떤 개별 현상이나 법칙은 그 전제가 되는 보편 법칙으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형식을 띈다는 햄펠의 포괄 법칙 설명 모형이 자연과학에서 유력한 설명 모형으로 등장한 이래 역사학에서도 이 설명 모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포괄 법칙 설명 모형은 어떤 개별 현상이 보편 법칙으로부터 도출이 되는 형식이어야 되는데 그게 역사에서도 적용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겠죠. 햄펠은 역사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과 같은 설명의 한 종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드레이는 역사적 이해는 어떤 특수하고 독특한 것이기 때문에 역사에서의 설명이 과학적 설명과는 다르다라고 주장을 했대요. 그럼 이미 1문단에서부터 이 햄펠과 드레이의 견해가 반대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햄펠은 역사적 설명 방법과 과학적 설명 방법이 같은 설명의 종류이다 라고 본 반면 드레이는 역사적인 것들은 너무 개별적이고 특수하기 때문에 과학적 설명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드레이가 언급한 역사에서의 설명은 시저가 기원전 루비콘 강을 건넌 행위와 같이 개개인의 역사적 행위자에 대한 행위의 설명으로 그에게 행위의 설명은 인간의 행위를 비판적 평가적 측면에서 합당한 행동이었느냐를 설명하면 충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뭐 과학적인 법칙으로 도출해낸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대요. 이에 비해 햄펠은 인간의 행위를 이해하는 건 인간 행위에 관한 보편 법칙과 규칙성으로 논증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일로 보았대요. 햄펠은 행위자의 이유에 기반한 행위의 설명은 비판적 평가적 측면을 가진다고 인정하긴 하지만 이것이 인간의 행위에 대한 이해와 관련되어 있다는 건 부인했대요. 햄펠은 여기서도 이제 드레이랑 반대되는 견해인데 드레이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행위가 비판적 평가적 측면이면 그게 곧 인간의 행위에 대한 이해라고 본 건데 햄펠은 그것만으로 인간의 행위에 대한 이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겠죠. 드레이는 일반 법칙으로 인간 행위를 설명하는 건 인간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햄펠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대했대요. 그는 역사가들이 일반 법칙에 대해 언급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으며 역사적 행위를 설명하려 할 때에는 특정 행위를 하기 위해 가졌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드레이에게 행위에 대한 설명은 행위자의 동기나 신념 같은 이유를 명시적으로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네, 그래서 이 문단도 1문단이랑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드레이는 비판적이고 평가적 측면에서의 인간의 행위를 생각했다면 햄펠은 그것을 보편 법칙과 규칙성으로 이끌어내는 걸 중요하게 보았대요. 자, 드레이는 이유에 기반한 행위에 대한 설명을 합리적 설명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행위에 대한 행위자의 근거를 드러냄으로써 설명을 한다. 이때 합리적 설명에서 설명적 역할을 하는 건 행해진 그 일이 상황에서 해야 할 마땅한 일이었다는 사실이다. 자, 도식에 따르면 행위자 A는 유영씨의 상황에 처해 있다. 유영씨는 상황에서 해야 할 적절한 일이 X였다. 그럼 이게 이제 설명적 역할을 하는 거겠죠? 이것이 A가 X를 한 이유이다. 위의 도식에 따르면 합리적 설명의 핵심은 그 행위가 주어진 상황에서 해야 할 적절한 행위라는 걸 보여준다. 그러나 이 도식에 대해서는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데 첫째, 행위의 적절성이 행위자의 관점에서 평가해야 되는지 이걸 설명하고 있는 설명자의 관점에서 평가돼야 하는지다. 이것에 대해서 드레이는 이 문장을 진술하는 건 행위자가 아니라 설명자이다. 그래서 기억 니은의 행위를 설명하려는 설명자가 내리는 판단이며 유영씨의 상황에서 해야 할 적절한 행위는 X라고 단언한 것도 역시 관찰하는 사람, 즉 행위자의 판단이라고 본 거죠. 둘째는 행위자 A가 유영씨의 상황에서 무엇이 적절하고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설명자의 판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적절하다고 생각한 건 여기서 X라고 생각한 거는 그냥 설명자의 생각일 수도 있잖아. 이런 경우에 행위자 A의 행위를 합리적으로 설명 못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 드레이는 공감의 과정을 통해 일치시킬 수 있다고 보았고 공감의 과정이라는 건 행위자에게 어떻게 보이고 그것에 기반하여 행위자가 어떻게
고민했는지를 설명자가 재구성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설명자는 행위자의 감정에 이입하여 행위자의 판단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드레이의 견해는 자연과학에서의 설명을 역사학에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햄펠이랑 반대죠. 역사학은 자연과학과 달리 연구자와 연구 대상에 해당하는 설명자 행위자가 모두 인간이라는 사실에서 시작한다. 이러한 차이로 토대로 한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은 이 기본적인 차이가 어떻게 합리적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설명과 이해에 대한 방법론을 형성하고 이에 영향을 가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자, 1번. 자연과학과 역사학의 공통점은 나온 적이 없고요. 그리고 역사에서의 설명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죠. 정답은 2번이고요. 인간의 행위에 대한 특정 학자와 여러 학자들 간에 주고받은 주장을 대조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건 설명 방법에 대한 거죠. 시대적 변화, 영향 이런 건 아니고요. 드레이의 이론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번에 1번. 드레이는 역사에서의 설명 대상을 인간의 행위로 보고 있다. 네, 보면은 드레이한테 설명은 인간의 행위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햄펠 포괄 법칙 설명 모형에서는 보편 법칙을 적용하여 논증하는 것이다. 네, 여기 나와 있죠? 1문단에. 3번. 드레이는 인간의 행위를 자연과학에서의 설명 방법을 적용해서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네, 여기 보면 드레이는 오히려 그것이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는 데 제약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 4번. 역사적 이해에는 어떤 특수한 것이 있어서 일반적 법칙으로 역사를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건 드레이의 주장이었죠. 1문단에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햄펠은 행위의 이유에 기반하여 특정 행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건 행위를 이해하는 것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근데 여기 보면 비판적 평가적인 것 인정하긴 하지만 그게 행위에 대한 이해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레이라고 붙여줘야 될 것 같고요. 자, 3번은 포인트가 햄펠이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선지가 햄펠의 주장이 나와야 돼. 자, 햄펠이 지금 드레이를 비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이 문단에 인간 행위를 이해하는 건 관찰된 보편 법칙과 규칙적으로 논증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일이라는 거. 자, 근데 요 도식을 보면요. 유형 C의 상황에서 해야 할 적절한 일은 X이다 라는 그 인간의 행위를 설명할 때 얘가 왜 적절하게 해야 할 일이 X인지에 대한 과학적이고 보편적인 규칙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3번 문제의 가장 적절한 답은 5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말 포인트가 들어가야 되죠. 1번. 원인이 설명되어야 기억이 성립할 수가 있다. 원인이 설명되어야 한다라는 말은 햄펠이 한 적이 없어요. 얘는 중요한 게 보편 법칙이나 규칙성이야. 그리고 도식에서 이유는 필요 없다. 그건 아니에요. 이 햄펠 또한 인간의 행위에 있어서 뭐 비판적이고 평가적인 측면을 가진다고 인정을 하기도 하고 그 이유에 기반한 것을 인정하긴 하는데 문제는 보편적인 규칙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도식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합리적 설명만 가능하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 아니요. 합리적 설명만 가능하다라는 것도 말한 적이 없고 적용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햄펠은 자연과학에서의 설명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4번은 틀렸다고 봐야겠네요. 4번은 드레이의 관점을 바탕으로 선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고2 학생 A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빨리 가야 해서 수업 끝나자마자 서둘러 집에 가는데 길 잃은 아이를 보게 되었대. 집에 빨리 가야 했지만 아이의 부모님을 찾아주고 집에 갔다 한 내용이야. 이건 인간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지만 여기서 아이를 찾아주고 가는 것이 왜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즉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 모형에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합리적 모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했거든요. 적절한 일 설명하는 거. 근데 그게 지금 여기 없어요. 그 다음 A의 상황에서는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적절했었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포인트는 설명적 역할입니다. 지문에서 설명적 역할이라는 건 그 일이
그 상황에서 해야 할 마땅할 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이가 길을 잃었다는 상황? 아니요. 이 상황보다는 걔가 뭘 해야 하는지가 설명적 역할이겠죠? 그 다음 나를 통해 A가 처한 상황에서 A가 해야 할 적절한 행위. 이거는 뭐 신고하는 방법이겠지. 그리고 행위자의 판단. 이거는 아이를 직접 집에 데려다 준 거지. 지금 일치하지 않죠. 다음 A는 어렸을 때 길을 잃어서 고생했던 경험이 있대. 길 잃은 아이를 봤을 때 자신의 그 경험이 떠올랐고 그래서 빨리 데려다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일을 했어. 라는 건 지금 말하는 사람이 관찰자가 되어서 A의 행위를 재구성하여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4번, 5번은 동시에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5번의 정답은 3번인데요. 헤아리다가 아니라 그렇다고 뭐 여기다 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겠네요.